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 이제 마지막 편이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아요. 그 일요일 날 제가 그날 촬영 끝나고 한 2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그날 좀 편도선이 좀 심하게 부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이상은 소리를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목적은 예비 창업 패키지 서식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조금 형식이나 아니면은 약간 좀 테크닉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양식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런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할 때 어떤 식의 플로우를 짰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그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표준 사업 계획서에서의 스토리텔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원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표준 사업 계획서의 스토리텔링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이죠. 표준 사업 계획서의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비 창업 준비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또 창업자별 모든 단계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되게 다각화된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개편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서식에 따라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단계별 예비 창업자가 모두 활용 가능하다. 즉 아무것도 없는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 뭐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활용 가능한 그런 이제 사업계획서다. 그래서 이제 표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표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한 평타 정도 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또 실제로 평가를 하기에도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괜찮은 사업계획서 형식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분만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보통 스토리텔링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지는 사업계획서가 되다 보니까 평타를 치는 사업계획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은 10% 안에 들어가야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분명 여러분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표준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표준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여러 개를 어떤 하나의 균이라든 규격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업 아이템인데,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을 하는 사람과 커피를 파는 사람과 펜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업 아이템이고 시장이 다르고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다른데 그걸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규격에 맞게 모든 것들을 맞춰서 우겨 넣다 보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그런 이유인 거고 핑계인 거고, 실제로는 개성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이 사업이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표준 사업 계획서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하는 건 창업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리스크를 조금 더 피해갈 수 있고 조금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 뿐이지만은 사실은 제 말대로 안 해도 성공하는 사례가 부지기수고, 제 말대로 그냥 꼬박꼬박 따라만 했는데도 뭔가 좀 안 돼가지고 좀 심한 리스크에 피해갈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좀 부연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창업엔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답이 없는 창업시장에서 정답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근본적인 한계로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그 목적 자체가 예비 창업 패키지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그 안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즉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업적 가치를 높여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표준화된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킥을 보통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감성팔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감성팔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업적 마인드와 내가 보고 있는 시야를 조금은 더 진정성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성적인 부분, 굉장히 냉철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의 사업계획서에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타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그 몇몇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지금 이제 한 30통 봤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분명 그 표준적인 사업 계획서의 롤 모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표준적인 사업 계획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보편화된, 그래서 누구나 써도 요 분야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어떤 롤 모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체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되게 편하게 써요. 그리고 하드웨어 창업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쪽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뭔가 좀 어떤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뭔가 그 사업의 성장 모델이 어떤 그 제품의 라인업이나 어떤 이런 개발 쪽으로 가는 쪽들이 대체로 보면 이 표준 사업 계획서하고 되게 안 맞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발 동기에서부터 목적, 시장 분석, 개발 방안, 차별화 방안, 사업화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그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데 그 앞단에 소비자는 이게 힘들고 공급자는 이게 힘들다, 이거를 이어주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시장을 넓혀갈 것이다. 약간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적 외적 동기 저거라 그랬잖아요. 소비자의 니즈, 공급자의 니즈. 전형적인 내적 외적 동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내적일 수도 있고 또 외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내적이나 외적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공급자의 니즈가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이 두 영역을 엮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러분이 하드웨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 제품 기획이라기보다는 보통 설계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 개발 동기, 개발 추진 경과 자체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플랫폼을 하게 되면 가장 딱 들어맞는 형식이 되죠. 그 다음에 개발 목적,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소비자, 공급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나, 우리 생태계는, 우리 플랫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능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공급자가 되게 행복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좋죠. 목표 시장 처음에 내가 뭐 소비자하고 공급자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고, 요 목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여기 성향이 어떻고 고객 특성이 어떻고 이런 거 되게 정리하기 좋잖아요, 플랫폼 쪽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방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개발해서 내가 여기서 웹 서비스 하나 만들겠다 딱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은 플랫폼의 어떤 특성들을 기존에 있는 다른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화에서 돈 버는 모델 집어넣으면은 차별화 사업화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추진 일정은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할 거고, 이게 추진화 일정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획 일정과 시장 조사 일정과 마케팅 일정이 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소유면 조달 계획이야 플랫폼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홍보비 때려받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이것도 플랫폼 쪽이면 일반적으로 좀 어떤 기획이나 서비스에 가까운 거다 보니까 대표자가 직접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표준으로 잡으면 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그거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플랫폼을 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표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될까? 그 아이템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화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템이 직접적으로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그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커피 머신은 그냥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어떤 기존에 있는 커피 머신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걸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거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 커피 머신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 하나 딸랑 만들어서 평생 동안 이것만 팔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커피 머신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은 이걸 가지고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 판매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니즈가 나오면 새로운 라인업을 구성하고 또 그걸 가지고 라인업을 구성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전 세계 시장에 커피 시장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냥 단일 아이템이지만 이 커피 머신을 내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사업화를 해서 전체 시장으로 확장을 해서 끌고 가는, 즉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성공적인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뭔가 커피라고 하는 주제로 오프라인 현실상에서 엮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생태계,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랫폼이 아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커피 머신에서 커피 머신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커피 시장의 어떤 지평을 여는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면 요 모델이 이 앞쪽에 있는 이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에 어떤 식으로든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쉽진 않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진 않고 이제 뭐 고객의 니즈와 어떤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되게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방향성으로 사업계획서를 써보면은 뭔가 좀 그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 실제 서식 안에서 이런 어떤 내 제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예 쓰면서 예시를 들어주긴 또 힘들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번에 새로운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표준사업계획서에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표준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항목, 즉 1-1, 1-1, 1-3, 2-1, 2-2, 3-1, 3-2 이 모든 항목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해요. 개발 동기에선 개발 동기 쓰고, 개발 목적에선 개발 목적 쓰고, 목표 시장에 목표 시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이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띄엄띄엄 끊어지지 않게 유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흐름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서식을 볼 때 되게 욕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이미 여기서 사업 왁구가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했던 말 또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저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었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업계획서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 보세요. 개발 동기, 어떤 것이 문제이고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어떤 시장에 팔려고 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요 정도만 알면 이 사업이 뭐다라는 것 정도는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이거는 뭐냐면 약간 방법론적인 부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2-1과 2-2 요 사이 정확하게 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반응 진행 준비 정도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앞쪽은 사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다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뒤쪽은 그게 왜 되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기존의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
사람이 그 심사위원이 1-1에서 1-1-3에서 4-4-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심사위원한테 전달해야 되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업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즉 문제와 목적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설명하는 요 패턴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앞쪽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나는 정말 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대표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뒤쪽에 있는 건 이게 실제 진정성,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거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일정을 짤 거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은 감성 영역이고 뒤쪽은 이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은 전반부의 4개의 섹터에서는 공감과 감동과 기대. 제가 진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비자에게, 고객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그걸 감동으로 이어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진정성의 영역, 감성의 영역이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도.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팩트나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근데 그거는 제가 방법론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적으로는 공감, 감동, 기대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좋은 사업이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성공하겠는데? 꽤 괜찮은데? 이거 좀 긴가민가 했는데 뒤에는 그 구체화된 계획들을 보니까 나름 차별화도 괜찮고 사업화 방안이나 추진 일정도 보니까 수익 모델도 괜찮은 것 같고 자금 조달도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약간 이런 그 실질적인 부분들, 아 이건 정말 성공할 사업이구나.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성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스토리라인이죠.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감성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에서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중심 사상을 담아보자면은 결국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에서 개발 목적으로 이어지는 데서는 요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좀 약간 2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딱 끊지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문제 제기. 근데 문제 제기를 그냥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고 고객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먼저 보여주면서 공감을 끌어내는 거죠. 니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 저는 이런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공감을 끌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배려심,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하고 있다는 그 배려심, 아 나는 정말 당신들에게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배려심과 함께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건데 이걸 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희망을 주는 이 스토리가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아 시장에서는 실제로 고객들하고 저는 이렇게 소통을 할 건데 고객님들이 이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아 이 사람이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반응 진행 정도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제 공감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해와 의지 사이에서 기대를 끌어내는 그 자연스러운 테크트리가 여기서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이게 기존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린 이렇게 달라요.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화 방안. 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돈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 좋아요. 뭔가 좀 되는 사업이라는 기대를, 사업적으로 괜찮은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서 어떤 그 문제 없이 체계적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계획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금 소유액 조달 계획에선 제가 돈을 막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돈을 정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어떻게 조달을 해서 나는 이 돈을 허투루 쓰는 거 없이 진짜 어떻게 돈을 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자 현황 보유 역량은 이제 이거죠.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 믿음. 팀 현황 보유 역량 간단하잖아요. 세상은 혼자서 할 수 없고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저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유연함 속에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요소들을 빼버리고 그냥 아니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냥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나 이거 해결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살 거예요? 아 시장에서 이렇게 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지금 이만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로 기존에 있는 애들을 다 눌러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은 이렇게 해서 난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돈은 이렇게 쓸 거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고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사업계획서가 매력도로 떨어지고 공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의 어떤 계획성을 잡고 여러분이 각각의 항목에 어차피 넣어야 될 내용들은 넣어뒀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전달되는 그 사항 안에 어떤 약간의 그 어떤 그 뉘앙스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전달받는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의 원팩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자, 여러분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로 10대 1이라고 봐요. 10대 1이라는 건 뭐예요? 상위 10% 이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면 되지 않냐?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다가 팩트만 나열해가지고 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진짜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되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이 글에서 어떤 그 노력이 느껴지는구나. 감성팔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절제되면서도 굉장히 구구절절 들어오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실성이 그 사업계획서 녹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어. 그냥 가서 정정당당히 승부하게 사신 분들은 다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분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더 잘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업 계획서 쓰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 사업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상대방에 알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심화편 들어갈 거거든요. 심화편은 여기다가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창곡 특강 멤버십 회원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말이 조금 안 좋죠. 목소리도 그렇고 좀 코가 맹맹한데 시기가 지금 내일 모레가 마감이라서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무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찍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